병사 영감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조정이 모르고 있다면 중앙군이나 지방군 모두 모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군의 진군을 전령이 조정으로만 보고하고 있음이에요. 그렇다 해도 총융청 본영과 의영군 그리고 수어청 본영과 3명의 군사들이 출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대규모의 군사가 움직이는데 일단은 출병하여 우리의 진군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강수가 말했다. 따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방심케 하려는 전략이 아닐까요? 만호 박경림이 말했다. 지금까지 조용하다는 것은 우리의 진군에 대한 전령이 모두 차단되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총융청이나 수어청 모두 우리의 진군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지. 제장들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게.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의 내응군이 숭례문을 열 것이며 그러면 도나문이 코앞이야. 우리가 숭례문만 통과하면 좌상이 국내에서 움직이실 걸세. 그 의미는 우리의 거사는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거야. 내일의 영광을 위해 푹 자두시게나. 그러나 제장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사는 불여튼튼이라고 했네. 혹시나 있을 야간 기습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게. 이치호의 명령에 제장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와 각각 전군과 후군의 영지로 돌아가 기습에 대비했다. 다음 날 아침. 야간의 기습은 없었다. 이에 반군의 제장들은 어제 걱정했던 일들이 기우였음을 깨닫고 안심하고 진군의 나팔 소리를 우렁차게 울리며 전군을 독려하여 둔지산을 넘기 시작했다. 둔지산을 넘어 목멱산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드넓은 벌판에 이르렀을 때 중군의 이치호가 전군으로 나오며 소리쳤다. 하하하. 자, 보라. 이 벌판만 지나면 숭례문이 바로 앞이다. 이제 오늘이 가기 전에 이 나라는 우리의 세상이 되는데 내가 전군에서 이 기쁨을 누리겠노라. 이치호가 맨 앞에서 백마에 앉아 진군의 속도를 높이라고 명령했다. 첨사 김강수가 이치호와 나란히 말을 몰면서 말했다. 병사 영감. 아침에 일찍 보냈던 척후병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마후 후 김천일이 물었다. 김첨사. 한 시즌이면 숭례문까지 갔다 오지 않나? 예, 말을 타고 갔으니 그보다 더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2시즌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것은 무슨 변고가 생겼음이 틀림없습니다. 병마후 후 김천일이 이치호에게 말했다. 병사 영감. 심상치 않습니다. 척후병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사고거나 적에게 잡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고의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면 후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치호가 단호히 말했다. 적이었음은 진즉에 나타났을 걸세. 여기까지 무인지경을 달리듯 왔지 않나? 기우일세. 서로 적의 매복이 있다 해도 뚫고 나가야 하네. 이제 곧 도성인데 예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이야. 혹시 모를 기습에 대비하면서 그대로 진격하게. 이치호는 김천일과 김강수의 말을 무시하고 진격을 명했다. 이때 갑자기 후군의 대오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군이 반군의 후미 좌우측을 공격해왔다. 총융청, 수어청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후군의 만호 박경림은 깜짝 놀랐다. 전진만 하고 있던 후군이 갑작스런 기습을 받은 것이었다. 총융청 별장 이순겸이 이끄는 남양의영군이 후군의 좌측을 수어청 별장 추성원이 이끄는 광주의영군이 후군의 우측을 치고 들어왔다. 후군의 전령이 전군의 이치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치호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첨사 김강수를 후군으로 보냈다. 반군의 후군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방심하고 있다 허를 찔려 우왕좌왕 허둥대기만 할 뿐 이렇다 할 공격다운 공격은커녕 방어하기에만 바빴지만 이도 여의치 않아 밀리기만 했다. 무서운 기세로 공격하던 총융청, 수어청군은 그렇게 반군의 후군을 교란한 후 빠르게 퇴각했다. 첨사 김강수의 보고를 받은 이치호는 당황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몰랐다.
어떻게 총융청과 수어청군이 동시에 후군을 공격할 수 있었는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감이 오질 않았다. 그리고는 그렇게 후군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후 바로 퇴각이라니 이건 또 무슨 영문인지 머릿속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쩔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진군하는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대오를 정비하고 빠르게 진격한다. 명령을 전달하라. 이치우는 이렇게 소리치고 박차를 가했다. 반군이 목멱산을 돌아 나왔을 때 전방에서 흙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수많은 인마가 출현했다. 이를 본 이치우는 화들짝 놀라며 진군을 멈췄다. 잠시 상황을 살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피하 어느 쪽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피하 어느 쪽인가? 이치우가 병마호 후 김천희를 쳐다보며 물었다. 반군은 우리뿐입니다. 아군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진압군이 틀림없습니다. 진압군이라. 금상이 어찌 우리의 진군을 알 수가 있단 말이더냐? 첨사 김강수가 대답했다. 지금까지 아무 저항도 없이 조용했던 것이 이곳에서 결판을 내려는 금상의 보관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어찌됐던 우리의 거사 계획이 사전에 들통났음이 틀림없습니다. 병마호 후 김천일이 말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성이나 궁안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놨을 터 이번 거사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치호가 큰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물러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생결단을 내보아야지. 아직 승부는 나지 않았어. 전군을 독려하여 오늘의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해. 알았습니다. 어차피 목숨을 내놓고 벌인 일,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해야지요. 김천일이 말하자 김강수가 따라 말했다. 이 전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후의 결전이 됩니다. 역사는 승자만을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들 생각해주니 고마워이. 우리의 10년간의 각고의 노력이 헛되이 돼버리면 안 되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하네. 전군의 명하게. 반군이 코앞에서 우리 군을 막으니 반드시 토벌하자고 말이야. 알았습니다. 명을 전하겠습니다. 병사 영감. 첨사 이강수가 마상에 높이 앉아 소리쳤다. 반군이 바로 앞에 있다. 반드시 토벌하자. 그러자 우렁찬 군사들의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반군을 토벌하자. 기치창검을 들어 흔드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전방에서 서서히 다가오던 인마는 반군과 백보 사이를 두고 멈췄다. 황해 병마절도 사연기, 총융청기, 수어청기 그리고 각 군의 청룡, 백호, 주작, 현무기, 등사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군의 맨 앞마상의 황해 병사 박치문, 총용사 김춘리우, 수어사 한동식이 나란히 말고삐를 잡고 있었고 박치문 옆에는 백마를 탄 서무와 역시 백마에 앉은 이혜진이 앞을 바라보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이혜진은 어제 인정전 전투 후 그 밤에 궁을 넘어 진압군과 합류하여 전하의 명을 전했다. 사태가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한 박치문은 서둘러 반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나섰다. 박치문이 반군을 향해 소리쳤다. 반군의 괴수 이치우는 듣거라. 우리 진압군이 이곳에서 역적의 무리를 기다린 지 오래다. 순순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직 죽음뿐이니라.